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헤지 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가 지난 9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블랙록의 중국 실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중국 투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진핑 주석까지도 비판했습니다. 소로스는 무엇 때문에 같은 좌파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소로스는 이번을 포함해 3번이나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시진핑을 맹비난하는 첫 기고문을 실었고, 이어 8월 30일에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시진핑이 시장 경제를 모른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시 기고를 했습니다. 이를 소로스의 시진핑 비판 3부작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소식을 알게 될까 두려워 경제 관련 1인 미디어를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금융계 거물인 소로스까지 나서서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시진핑의 전략인 치국 도략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사불과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3번째가 되면 임계점에 도달해 일의 성격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뜻이죠. 소로스가 시진핑을 연이어 3번씩이나 비판한 것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의 극자 세력은 공산주의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폭력에 의한 권력 탈취 대신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죠. 그런데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표면 형식만 다를 뿐 모두 공산주의라는 점은 같습니다. 국자 세력의 거물인 소로스는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우군이었죠. 소로스는 장점인 후진타오 시절에는 중국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소로스가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시진핑을 개방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 해답은 소로스의 3편의 기고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월 6일 기고한 최신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시작부터 블랙록의 중국 투자 결정을 비난하며 블랙록이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비극적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랙록의 중국 투자는 고객의 돈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계 거물인 소로스의 비판은 투자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범위를 넘어서 블랙록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사회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치게 할 수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블랙록의 투자가 시진핑 체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억압적인 체제와 민주적인 체제 사이에 생사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소로스는 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의회는 정권거래위원회가 중국으로의 자금 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 노력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2번째 기고문입니다. 시진핑이 중국에 투자하는 자들은 각성에 직면한다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지난 8월 30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하였습니다. 소로스는 이 2번째 기고문에서 시진핑의 민간기업에 대한 1년의 규제를 열거한 뒤 시진핑이 시장경제를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 금융당국이 외국 투자자들을 달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사기극이라고 지적했죠. 시진핑이 중국의 모든 회사를 국가적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로스는 시진핑은 업그레이드된 마오쩌둥 정당을 만드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오쩌둥 시대에는 주식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도 중국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례한 각성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로스의 시진핑 비판 3부작 가운데
지난 8월 13일 첫 번째 기고일이 가장 무게감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독재가 중국 국가를 위협한다라는 글의 제목만 봐도 화약 냄새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 글은 시작부터 시진핑을 대놓고 비판합니다. 시진핑의 신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그는 대중에게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가 중국 통치자로서의 실제 행동과는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직면한 갈등은 미중 충돌의 배경에서 발생했고 미중 충돌의 핵심은 두 나라가 정반대의 정치 체제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를 대표하며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고안한 우월한 조직 형태를 개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는 한 개인의 일당 독재국가에 복종하는 전체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시진핑은 이 제도가 더 규율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미중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로서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진핑과 덩샤오핑을 비교한 뒤 덩샤오핑은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덩샤오핑은 서방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서방 주도의 글로벌 시스템과 극렬하게 대립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소로서는 또 중요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시진핑이 현재 추진하는 일련의 일들은 모두 그의 3년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때리기는 그의 연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개방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소로서의 시진핑 비판 3부작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시진핑을 공격한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진핑은 대외적으로 전체주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은 대내적으로 연임을 모색하면서 덩샤오핑의 노선을 따르지 않았고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로서가 지적한 두 가지는 객관적 사실이며 시진핑 자신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로서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금융업계 거물일 뿐만 아니라 미국 극자 세력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글로벌주의자이자 딥스테이트의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적 개방 체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소로서의 목표는 글로벌 정부를 수립해 국가의 기능을 점차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로서의 목표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국가, 민족, 종교를 모두 소멸하고 빈부, 인종 등 모든 차별을 없애는 이른바 대동세계를 이룬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개방은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글에서 덩샤오핑은 서방 주도의 글로벌 시스템에서 중국이 성장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서방 주도란 극자 세력 주도의 글로벌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소로서의 덩샤오핑 판단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논의할 이슈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로서를 비롯한 서방 좌파가 시진핑의 마오 좌파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서구 극자 세력은 덩샤오핑 노선의 중국을 자신들의 도구로 여기고 글로벌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 하나의 조력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을 적극 지원했었죠. 그러나 이제 중국의 시진핑은 이런 지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력자가 이제 반대로
서방의 좌파들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진핑이 말하는 세계화는 마오 좌파가 주도하는 세계화이며 중국은 서방 좌파들을 단지 쓸모있는 바보로 간주해 왔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극자 세력의 아픈 곳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소로스는 자신이 수십 년간 호랑이를 키워왔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소로스는 시진핑의 연임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소로스의 이 세 편의 글에서 일관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시진핑이 마오쩌둥 노선으로 회귀하고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공산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민간기업을 압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투자하는 행위는 독재정권을 돕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은 소로스뿐만 아니라 미국 극자 세력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발언을 소로스가 해준 셈이죠. 즉 자본가들에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수요를 중단하고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당 내부의 반 시진핑 세력에게 칼을 건네준 셈이 되죠. 만약 이들이 서로 손발을 맞춰 시진핑의 연임을 막아낸다면 모두는 덩샤오핑, 짱쩌민, 후진타오 시대처럼 조용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소로스가 보여준 공산당 반대는 아주 선택적입니다. 그는 시진핑의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반대하지만 대신 같은 공산당이지만 덩샤오핑의 공산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로스가 덩샤오핑을 마오쩌둥, 시진핑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는 엄청난 오판입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은 다 같이 하나의 장기적 100년 전략을 시행해 왔고 덩샤오핑이 보여준 개방과 어느 정도의 시장 경제는 사실 전략적 기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